LA 카운티 정부가 오는 금요일부터 피트니스 센터와 데이 캠프, 박물관, 호텔 등의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경제 재개 플랜은 그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나하임의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가 오는 7월 17일에 문을 열고 다운타운 디즈니 디스트릭트는 이보다 빨리 오는 7월 9일에 오픈합니다. 미국에서 경제 재개와 대규모 시위로 사람들의 이동 접촉이 활발해진 가운데 애리조나, 텍사스주 등 4개 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2차 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3가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후보에 자금을 지원하고 핵심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60대 한국인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무료로 식품을 배부하는 장소를 알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그로서리 가격 인상폭이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남가주의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 UCLA 근처에 있는 게티 박물관 인근 벨레어 지역에 50에이커에 달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이번 시위와 소요 사태를 계기로 한흑 간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흑인 학생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모금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미주 한국일보 창간 51주년을 기념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웨비나 시리즈가 펼쳐집니다. 흑인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 1945년 이후 대통령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차례 미뤄져 실시된 조지아주 프라이머리가 끝내 파행됐습니다. 경찰 가혹 행위로 숨진 플로이드 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위대에 이를 조롱하는 백인들 동영상이 공개되며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흑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관련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가 장기간 제로 수준 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음에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9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오는 금요일부터 피트니스 센터와 데이 캠프, 박물관, 호텔 등의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해도 경제 재개 플랜은 그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10일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 데이 캠프, 박물관, 동물원, 캠프그라운드, 무관중 스포츠 경기, 갤러리, 수족관, RV팍, 수영장 등 야외 레크리에이션 시설, 음악과 영화, TV 프로덕션, 호텔, 단기 숙박시설의 운영 재개를 오는 금요일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종의 직원이나 고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일 살론과 문신업소, 술집과 와이너리, 영화관, 라이브 공연장, 콘서트홀과 스테디엄, 경기장, 도박장, 유원지와 축제, 파티와 대규모 모임은 아직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11일 운영이 재개되는 업종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완화되고 경제활동이 다시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10일 기준으로 확진자 67,064명, 사망자 2,768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새 확진자는 1,275명이 늘고 사망자는 61명이 늘어나 바이러스 감염률은 증가 추세지만 일일 사망자 평균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도 경제 재개 플랜은 그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경제를 재개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되어 온 것이라면서 지금은 90일 전과는 상황이 딴판이고 이제 바이러스 테스트 능력이나 병원의 수용력, 인공호흡기 공급 등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경제 재개를 강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에서 경제 재개와 대규모 시위로 사람들의 이동 접촉이 활발해진 가운데 애리조나와 텍사스주 등 4개 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2차 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집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보건 전문가들이 애리조나,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주 등 4개 주에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닥쳐오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강도 봉쇄 조치를 풀고 경제를 재가동하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는데 그런 우려가 일부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퍼럴먼의 의학대학원 생물통계학부 제프리 모리스 부장은 애리조나가 특히 두드러진다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최근 2주 새 일일 신규 환자가 급증하며 지난 2일에는 최고치인 1,187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2주에서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을 때 중환자실 점유율이 78%였는데 8일 이 수치가 76%까지 올라갔습니다. 플로리다주는 경제 재개 한 달째를 맞이하면서 이번 주에 8,553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이번 환자가 6.3% 증가하며 2,05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지난달 13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3가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후보에 자금을 지원하고 핵심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스 소장은 CNN에 3개 민간 제약사에 실험용 백신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에 따르면 정부는 7월에 모더나와 8월에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와 9월에 존슨앤존슨과 각각 시험용 백신에 대한 제3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3상 임상시험은 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해 약품의 안전성, 효력에 대해 유의미한 통계적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되는 단계이자 약품이 시판된 뒤 이뤄지는 4상 임상시험을 제외하면 신약 시판 전 거치는 최종 검증 단계이기도 합니다. 3상 임상시험을 통과하면 이 백신을 바로 시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노력은 잘 진전되고 있으며 초여름이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백신 후보가 진전된 임상시험 단계에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전체 코로나19 백신 개발 노력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자금 지원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국립보건원 등 다른 기관과 협의해 내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지난 2일 내년 초까지 미국이 1억 회 투여분의 백신 후보 약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흑인 남성이 숨진 사건으로 인종차별 문제가 미국 내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60대 한국인이 중국 바이러스라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심각한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 혐오에 맞선 인종차별 철폐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60대 남성의 사진. 얼굴엔 온통 피멍 자국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의 손녀는 현지 시간 9일 오전 트윗을 통해 리알토 지역에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려던 중 흑인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중국 바이러스를 원치 않는다며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It comes from China. That's why. It comes from China. I want to be accurate.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인을 경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아니는 현지 경찰의 폭행 가해자가 검은 후드티에 흰 바지를 입은 흑인 남성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녀의 게시물은 소셜미디어상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트윗이 아시아계와 흑인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손녀는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LA 총영사관은 현지 경찰에 피해자의 국적과 사건 경위 등의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플로이드 씨가 경찰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숨진 뒤 불이 깊게 내재된 흑인 차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코로나19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양인 혐오 현상은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동양인 차별에 맞선 연대 커뮤니티도 등장했습니다. 응답하라2 인종차별 사이트에 신고된 피해 사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2,000여 건 정도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흑인의 인권운동을 계기로 소수인종 전체의 인권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플로이드 씨의 사망 사건은 단순히 흑인 차별 문제를 넘어 인종차별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지난달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그로서리 가격 인상폭이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그로서리 가격 인상폭은 지난달 연 4.2%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행정명령으로 주민들의 외식이 줄어들고 집에서 요리하는 가정이 늘면서 식료품 가게로 장을 보러 나오는 주민들이 늘어나 식료품 공급이 딸린 데 따른 현상입니다. 남가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남가주 지역이 연일 수온주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다운타운 LA 지역의 낮 기온은 98도로 1979년도에 91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애너하임은 오늘 낮 기온 103도, 뉴포트 비치는 84도로 모두 이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남가주의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베벌리 크레스트 지역 머롤랜드와 콜드워커 캐년 드라이브 사이 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해 2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오늘 낮 1시 35분에 발생한 산불은 80여 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인 결과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불 원인은 명확치 않습니다. 또 오늘 새벽 12시 15분경 UCLA 근처에 있는 게티 박물관 인근 벨레어 지역에서 50에이커에 달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헬리콥터 4대가 동반되고 2군데 소방국이 공조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화재 진압 도중 소방관 2명이 부상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방국은 오전에 산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진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LA 한인회가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 관계 개선을 위해 흑인 학생 장학기금 모금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LA 총영사관이 9일 한국상사지사협의회 임원단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타운뉴스 임준현 기자가 전합니다. LA 한인회가 이번 시위와 소요 사태를 계기로 한흑 간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흑인 학생 장학 기금 조성을 위한 고펀드미 모금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이웃한 흑인 커뮤니티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LA 한인회는 한인 사회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저소득층 흑인 학생을 위한 장학 기금을 조성하고 흑인 학생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흑인 학생 장학 기금 조성의 뜻을 함께하는 분들은 고펀드미 웹사이트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한인회는 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LA 한인회는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운동이 주장하는 모든 인종차별과 탄압 반대를 지지하고 조지 플로이드를 비롯해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삶들을 추모하며 진실된 평등과 자유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인 커뮤니티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로서 연방, 주정부, 지역정부에서 정의를 위한 구조적 개혁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정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9일 한국상사지사협의회 임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선 박경재 신임 총영사와 한국상사지사협의회, 대한항공, 우리은행, 할리우드 차병원 대표 등 총 17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체적인 경제 침체로 매출 감소를 겪었으며 특히 대면 접촉과 밀접한 분야인 역외군송, 소매, 요식업 관련 분야의 피해는 막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일 등 신선 제품의 한국 내 수입 통관 신속화, 미국 입국 비자 발급 정상화, 미국 정부 코로나19 지원 정책 적용 확대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박경재 총영사는 건의사항들을 한국에 건의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는 최근 시위 등 소요 사태에 따른 LA 지역 한인사회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한인 단체장을 영사관으로 초청해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책회의에서는 한인 동포 피해 현황 점검과 더불어 각 단체별 한인 동포 지원 대책 논의, 피해 한인 업주의 정부 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와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제 정비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미은행이 10일 2020년도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10일 주주총회에서는 9명의 이사진에 대한 1년 임기 재선임, 외부 회계 법인으로 크로우 LLP 선정, 경영진 보상 승인 등 3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반일이 한미은행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내실을 다지며 유동적으로 상황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T 인프라에 계속된 투자로 내부적인 효율성 제고, 온라인, 모바일 뱅킹 강화,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 등 디지털 서비스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공개된 급여 보호 프로그램 결과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지난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 3,009건, 총 3억 500만 달러 규모의 PPP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액 대출 35만 달러 미만 건수가 2,858건으로 95%에 달했고, 건당 평균 대출액은 5만 4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일이 행장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도시락 나눔 행사,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 기부 등 커뮤니티를 위한 후원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웨비나 시리즈가 펼쳐집니다. 미주 한국일보 창간 51주년을 기념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매일 오후 1시에서 2시 30분에 진행되는 이번 웨비나 시리즈는 한인사회의 경제와 법률, 의료 분야의 리딩 기업인 뱅크 오브 호프, 림렉서스 로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주관처로 참여하며 농심 아메리카가 특별 후원하게 됩니다. 이번 웨비나 시리즈에는 주간처별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와 미국 경제와 포스트 팬데믹 경제 전망, 코로나19 관련 PPP 등 구제 프로그램과 법률적 이슈, 코로나19 예방과 건강 등을 주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한인들과 사업주들이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정보와 해법을 제공하고 일문일답을 통해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특히 이번 웨비나는 한인들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도록 줌 화상 컨퍼런스와 유튜브를 활용한 웨비나 형식의 온라인 설명회로 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LA와 남가주 지역은 물론 미 전역과 한국 등 전 세계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니콜 퀵 전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과 협박에 못 이겨 사퇴한 후 뒤를 이어 어제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장 자리에 오른 클레이턴 차오 신임 국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차오 신임 보건국장은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오 신임 보건국장은 WHO 가이드라인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오는 7월 17일 유원지를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애나임의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가 오는 7월 17일 문을 열고 다운타운 디즈니 디스트릭트는 이보다 빨리 오는 7월 9일에 오픈합니다. 디즈니랜드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어제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코로나 극복 한사랑 나누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 회장단과 30여 명의 봉사자들이 어제 한인타운 맨하탄에 위치한 한 한인 시니어 아파트에 식료품 160박스를 전달했으며 오늘은 타운 내 남가주 새누리교회 앞에서 500명에게 식료품 가방 2개씩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그간 뜸했던 주차 위반 단속이 웨스트 헐리우드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될 전망입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시는 오는 15일부터 단계적 경제활동 재개 시점에 맞춰 다시 주차 규정 위반 단속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 청소 구간 위반, 주택가 펄밋 위반, 러시아워 주차 위반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LA와 웨스트 헐리우드 등은 그간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발령되면서 지난 3월 16일부터 일부 주차 단속 벌금 티켓을 발부하지 않으며 주차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유예해왔습니다. 한편 LA시는 7월 6일까지 일부 주차 단속 유예를 시행합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 오는 12일 금요일 65세 이상 시니어 선착순 100명에게 빨아 쓸 수 있는 면 마스크 300장과 한국산 손소독 물티슈 200장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면 마스크는 빌리전 패러다임 대표가 300장을, 한국산 손소독 물티슈는 이훈 넘버원 뷰티앤코스메틱 대표가 1000개를 기정했습니다. 물티슈는 오는 금요일 200장을 무료 배포하고 나머지는 타운 내 노인 아파트와 전문 시설에 골고루 배포될 예정입니다. 면 마스크와 손소독 물티슈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올림픽과 놀만디에 위치한 노인센터 1층 정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흑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국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관련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력 제한보다 시민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에 더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분출하는 경찰 개혁 목소리에도 법과 질서를 강조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경찰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제시한 개혁안 내용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의 경찰 개혁안은 체포 과정에서 목누르기를 금지하고 경찰의 폭력 등 비위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과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의 면책 특권 제한에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산 삭감에는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There won't be defunding. There won't be dismantling of our police. And there's not going to be any disbanding of our police. Our police have been letting us live in peace. 개혁안 내용도 경찰의 손을 묶는 방식보다 시민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선 경찰관 징계 기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법조항이 44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지난 1976년 만들어진 이 조항이 폐지돼 경찰관 징계 절차의 제반 기록이 일반에 공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보 공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We are essentially opening up those offices to public shaming just by the mere fact that someone put in a complaint. 흑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경찰 개혁에 미국의 정치권이 어느 수준까지 손을 댈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경찰 가혹 행위로 숨진 플로이드 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위대에 이를 조롱하는 백인들 동영상이 공개되며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 곳곳에서 플로이드 죽음으로 드러난 인종차별을 부정하는 듯한 언급들이 잇따르면서 사퇴, 사과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엎드려 있는 누군가를 무릎으로 누르고 뭐라고 외치는 사람. 경찰의 무릎에 눌려 숨져간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당시 모습을 재현하며 조롱하는 일단의 백인들입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고 항의하는 시위대 옆에 모든 생명이 중요하다는 구호를 걸어놨습니다. 플로이드 씨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에 맞대응하는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호입니다. 이틀 전 뉴저지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 교정당국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The corrections officer was suspended and rightfully so. It's reprehensible. 플로이드 씨 이름을 코로나19에 빗댄 댓글을 달았다가 대형 체육관 체인 최고 경영자는 사임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미국에서 인종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어떻게 소비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숨진 플로이드 씨의 동생은 의회에서 흑인들의 외침을 무시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George called for help and he was ignored. Please listen to the call I'm making to you now. CNN은 미국 내 12개 도시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천 개 넘는 미국의 다른 도시들은 아직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경찰 개혁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폭력 행위의 책임을 민주당은 더 지워야 한다. 공화당은 그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찰 개혁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1945년 이후 대통령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은 3명 중 2명은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선거 전문 매체인 538이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취임 1238일째이자 11월 대선을 147일 남겨둔 10일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1%입니다. 1945년 이후 취임 1238일째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았던 경우는 해리 트루먼, 지미 카터,
아버지 부시로 불리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등 3명뿐입니다. 이 중 카터, 부시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고 트루먼만 성공했습니다. 이들 3명의 대통령을 다음으로 지지율이 낮았던 대통령은 린든 존슨, 버락 오바마, 아들 부시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었지만 모두 40% 후반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9%로 절반을 넘었는데 이는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 트루먼, 카터 전 대통령의 비지지 응답 비율은 각각 45.5%, 52%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지율에서 비지지율을 뺀 순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너스 13.9%로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고 카터 전 대통령과 비슷했습니다. 트루먼 전 대통령은 마이너스 5.9%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는 임기 내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낮은 순 지지율을 줄곧 보였다는 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탓에 두 차례 미뤄져 어제 실시된 조지아주 프라이머리 예비선거가 끝내 파행됐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조지아주 예비선거 때 새로 도입된 투표기가 여러 투표소에서 잇따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조지아주 8개 카운티 가운데 하나인 드칼브 카운티는 투표 종료 시각을 오후 9시 30분으로 2시간 30분 미루기도 했습니다. 일부 카운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탓에 투표 사무원이 부족해 문제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조지아주 예비선거는 민주당 대통령과 상원, 하원의원 후보,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였습니다. 조지아주 선거 책임자인 브래드 레펜스펜스 스페르거 주 국무장관은 이날 드카블 카운티와 풀턴 카운티의 투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11월 대통령 선거 전 두 카운티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결정하고자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022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는 급락세를 보였다가 내년에는 급반등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연준이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논의 결과 제로금리 수준인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방침도 내비쳤습니다. Where we expect to keep it until we are confident that the economy has weathered recent events and is on track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계속되는 공중보건 위기가 경제 활동과 고용, 물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회복 속도는 코로나19 억제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Full recovery is unlikely to occur until people are confident that it is safe to re-engage in a broad range of activities. 연준 위원들은 미국 경제가 올해 6.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겠지만 내년엔 5%, 내후년 3.5%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의 제로금리 동결 발표에도 다우존스 지수와 스탠더드&푸어스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4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며 장 마감 기준으로 사상 첫 만선을 돌파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춘호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를 무조건 열고 상임위원장들을 뽑겠다고 압박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1대 국회로 넘어온 지 벌써 열흘. 원구성 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여야는 겨우 상임위원회 정수를 정하는 데 합의했을 뿐입니다. 개석 274인 중 찬성 268인 기권 6인으로서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은 모레지만 합의는 요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 명단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뽑겠다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서둘러 3차 추경을 처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명분입니다. 국회를 조속히 가동하고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절박한 삶과 일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야당이 원 구성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 하더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여당 견제는 포기할 수 없는 야당의 역할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약속받지 못하면 본회의를 여는데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민주당이 개의를 밀어붙이는 건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어떤 상임위원장을 맡는지 알아야 상임위 의원 명단을 제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합의를 하기 전에는 본회의 개의 절차에 따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통합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다양한 협상안들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상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측 모두 한 발도 물러설 생각 없이 평행선만 그리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손과 휴대폰 등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이 51개의 캐나다 가정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 가족의 손과 가정 전자기기 표면의 브롬화 난연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특수장치를 이용했습니다. 연구 결과 가정 내 TV에서 많은 양의 브롬화 난연제가 검출됐습니다. 일부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서도 검출됐으며 실내 공기와 먼지를 통해 옮겨져 손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브롬화 난연제는 독성 우려가 있는 유해 화학 물질입니다. 특히 어린이가 이 물질에 노출되면 IQ가 낮아지고 행동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와 전자기기에서 브롬화 난연제가 발견된 이유는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 TV를 제조할 때 다량의 난연제를 첨가하기 때문입니다. TV뿐 아니라 각종 플라스틱, 섬유, 페인트 등에도 첨가됩니다. 최근에는 유해성이 알려져 사용이 줄긴 했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안전 기준이 없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미리암 다이아몬드 박사는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며 난연제는 물에 씻기기 때문에 독성 화학물질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가 장기간 제로 수준 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음에도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82.31포인트, 1.04% 하락한 26,989.9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7.04포인트, 0.53% 내린 3,190.14의 거래를 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6.59포인트, 0.67% 상승한 10,020.3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처음으로 만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시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와 주요 경제지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등을 주시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장기간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점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연준의 장기 제로 금리 유지 입장이 확인된 이후 주요 지수는 급반등해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하지만 이후 곧바로 반락하며 나스닥을 제외하고 하락세로 돌아갔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7% 상승한 39.6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A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10% 오른 41.22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 재고는 약 570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2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연장에 지속적인 훈풍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값은 소폭 내렸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1% 하락한 1720.7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연쇄 추락 사고로 운항이 중단된 737 맥스 기종의 안전성 시험을 위한 자체 시험 비행을 이달 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종 운항 재개를 위해서는 미 연방항공국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CNBC 방송은 시험 비행이 며칠에 걸쳐 복수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8년 10월과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와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737 맥스가 잇따라 추락해 대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미 항공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해당 기종에 대한 운항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보잉은 사고 원인으로 알려진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으로 불리는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737 맥스 시험 비행 계획에 대해 운항 복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6월 10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틀째 불볕더위가 이어진 남가주 지역, 목요일은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7, 8도가량 내려가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도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 전날보다 10도가량 더 떨어져 예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9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90도, 61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2도, 59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7도, 밤 최저 57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10에서 15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 65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낮 동안 맑고 덥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9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8도입니다. LA 시각으로 5시 53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90도, 습도 15%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에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우,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